And I say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entire dictionary of words is the word tariff. I love tariff. We look out 5 years, the expectations are for inflation to be 4.1%. Now that 5-year number is the highest it's been in 32 years. Congress, thank you very much.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해온 국가 간의 상호 관세 부과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관세 무역 전쟁이 전 세계로 또 전 방위로 확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격적인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앞두고 뉴욕 증시까지 급락했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멈출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또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특파원을 지낸 SBS 이현식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동안 각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서 좀 유예를 해준다, 네. 좀 봐준다, 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예정대로 4월 2일, 네. 그러니까 바로 이번 주인데 광범위한 상호 관세가 시작되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이런 그 개별 품목별 관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4월 2일을 맞아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방침을 강행할 분위기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중국을 상대로만 10%씩 2차례 정도 이렇게 그 관세를 얘기를 하다가 광범위한 전 세계적 규모의 관세가 현실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 관세 무역 전쟁이 실제로 발발할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상호 관세라는 말만 들으면 네. 상대국이 우리 수출품에 매기는 관세만큼 우리도 딱 그만큼 매길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긴다면 미국도 한국 제품에 대해서 10%만 매겨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징이 지금까지에 있었던 관례가 어떻다 또는 어떤 그 개념의 원래 뜻이 어떻다 이런 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관세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의미가 맞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FTA, 그 자유무역 협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세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농산물이라든가 또 디지털 산업의 그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문제를 삼아서 한국이 비관세 장벽이 높으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는, 이것도 다 관세니까 그럼 그 무역 장벽 같은 건 몇 퍼센트 이런 거 몇 퍼센트에서 더 물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관세가 있는 셈 치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이제 부가가치세 제도 같은 것도 네. 그것도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것도 관세로 치겠다 지금 그런 식의 입장을 내보인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정부의 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에 네. 미국 쪽 관계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서 설득 시도를 하다가 우리나라도 다가올 충격파에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또 대충 하다가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라는 얘기를 지난 19일 날 공개 강연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1차적으로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유력한 나라들을 미국에서 쓰는 용어로 더티 15라고 합니다. 더티가 그게 뭡니까? 이제 더티라는 게 더럽다라는 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를 많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미국의 적자를 크게 끼치는 상위 15개국을 일단 네. 가장 유력한 타겟으로 보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8위예요. 그러면 더러운 나라 순위로 따지면 중간에 있는 거죠. 가운데쯤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사실상 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더럽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은데, 네. 자 국가 간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 서로 네. 협상도 하고 도장 찍고 그럼 며칠부터 부과할게요. 그러고서 매기는 게 정상적인 절차 같은데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지난 26일 날 상호관세에 대해서 그 대상은 모든 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28일에도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네. 상호관세 발표 전에 협상 같은 게 좀 이루어져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
아마도 그 뒤에 그러니까 관세를 일단 4월 1일 날 부과한 뒤에 협상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호 관세를 일단 발표를 해놓고 각국별로 협상을 해서 기존의 무역 협정이 있었더라도 그걸 더더욱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내용을 바꾸겠다. 그렇게 이제 힘을 쓰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분명히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외국에서 물건을 싸게 수입하지 않으면 잘 돌아가지 않는 경제 체제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 물건의 70%가 뭐 중국산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거기다 관세를 다 때려버리면 네. 그 관세가 고스란히 소비자가의 전가가 돼가지고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이 비싼 값을 내고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럼 결정적으로 미국 경제에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게 대부분의 상식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그렇더라도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갖고 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트럼프가 취임하던 1월 달에는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까지 진짜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고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을 자극해서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가 금방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았고 경제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낙관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그렇죠. 사라졌고요. 일단 시장이 싫어하면 트럼프는 하지 않는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도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영향 때문인지 우리 시간으로 지난 주말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밤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기술회사 중심 나스닥이 2.7% 떨어졌고 다우와 S&P 500도 1.7%와 1.97% 각각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식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퍼진 결과입니다. 우선 관세 효과가 퍼지기 전인데도 물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난달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가 2.8% 올라서 전문가들 예상치 2.7%를 웃돌았습니다. PCE는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수치인데 목표인 2%에서 더 멀어진 겁니다. 여기에 소비자 심리는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 원리조사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57로 1년 전보다 28% 떨어졌습니다. 또 물가가 앞으로 1년간 연준 목표치의 2배가 넘는 5% 오를 것이라고 대답해서 관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민감하게 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 상황을 반영하는 게 바로 증시인데 네. 뉴욕 증시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날이 많다는 거는 네. 앞으로 앞으로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미칠 영향이 경제에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반영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 뉴욕 증시가 내리다가 반등하는 날은 대체로 보면 그 앞에 트럼프가 관세를 약간 유예해 줄 것 같은 한 발 빼는 것 같은 발언을 하면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가 트럼프가 그거 아닌데 관세 그대로 할 건데 하면 도로 떨어지고 있는 네. 이런 양상을 그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난해 가을 이후에 미국 경제는 호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는데 네.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미국 소비자들이 무슨 슈퍼히어로도 아닌데 괴력으로 미국 경제를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현실화되고 이것이 정말로 물가를 자극하고 또 기업들의 실적을 나쁘게 할 거라는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뉴욕 증시가 이제 못 견디고 자꾸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의 뉴욕 증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이제 내리거나 최소한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제 위에서 지금의 가격대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인플레가 잡히지 않고 물가가 다시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리고 아마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화두가 다시 등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뉴욕 증시가 지금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전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관세 카드는 다른 나라한테 직접 뭐 관세를 꼭 걷겠다기보다는 네. 미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 멕시코 같은데 관세를 확 올린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알아서 이 마약 단속도 좀 하고 불법 인미 단속도 하고 뭐 그런 성과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협박과 위협과 또 교환 카드였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들리더군요. 사실 지금도 그런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밤 사이에 나온 소식을 보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협조를 잘 안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석유에 대한 25%또 2차 관세 뭐 이런 얘기를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뭔가 얻어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걸 그 팔비트는 수단으로 관세를 쓰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데 관세를 아주 중요한 약이자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미국에 늘리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외국 기업들 또는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옮겼던 공장을 미국 안에 짓는 것이 다시 경제적으로 타당해야 됩니다. 관세를 한동안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이러면 공장을 안 짓잖아요. 공장을 짓는 거는 장기적인 부담이니까요. 그래서 관세를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 지속하겠다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트럼프는 그 국내적으로는 세금을 깎아줘서 투자를 진작하겠다. 또 일반인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외국의 관세를 매겨서 걷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 부담이 결국 미국 소비자한테 간다라는 반론이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어떤 생각의 구조에서는 미국 안에서 덜 걷는 세금 나라 밖에서 걷겠다. 지금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적인 어떤 협상 카드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설사 트럼프의 관세가 그저 협상 카드라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맞는 나라들이 아파해야 그다음에 이게 겁이 나는 협상 카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라도 단기적으로 금방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걷어들여 줄 것이다라는 기대는 좀 지나친 기대 같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발 경기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걸 멈추기는커녕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죠. 묻고 더블로 가. 뭐 이런 자세라고 그러던데 심지어 이 참모들한테 보편 관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문까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묻고 더블로 가가 사실 우리나라 영화의 대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어떤 그 입장이랄까가 딱 그 표현에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1기 정부 때 자기가 그 경제 참모들, 관료들, 또 기업인들, 증시 이런 데의 압력에 밀려서 관세 카드를 금방 접었던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자기의 어떤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참모들에게 이번에는 더 세게 가야 된다. 관세 정책을 더 세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품목별 관세라든가 또 이번에 발표할 상호 관세 이런 것에 밀려서 사실은 보편 관세라는 종류의 관세가 지금 약간 뒤로 밀려 있었거든요. 그거도 다시 꺼내서 집행을 위해서 손질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그 뉴욕 증시 얘기를 했다시피 미국 소비자들이 겪어야 될 부담도 굉장히 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1기 때와 달리 보이는 특징이 고통을 감수해라라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시가 지금 좀 빠질 수 있는데 이게 길게 가서 보면 결국은 미국에 다시 황금기를 갖고 오기 위한 그 고통의 과정이니 이걸 견뎌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가 지금 보여주는 양상은 이게 단지 뭐 경제를 어떻게 단기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뭐 중간 선거를 이겨야지 이런 거보다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실제로 그런 어떤 사명감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확신범이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에게 갈취를 당해왔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자, 어이없는 주장인데 너무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On April 2nd, the reciprocal tariffs will go into effect. Is it truly reciprocal? Are there some countries that might get a break or some sectors that might get a break? Well, I may give a lot of countries breaks, but it's reciprocal. But we might be even nicer than that. You know, we've been very nice to a lot of countries for a long time. But I call it Liberation Day. April 2nd is Liberation Day. We'll be bringing some of the money back that's been taken from us. Let's be nice by using the word taken.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4월 2일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을 이 해방의 날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관료들이 정말 이날을 기념일로 선포하고 공휴일로 지정하자 뭐 이런 주장까지 했다고 그래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얘기를 하면서 쓰는 표현들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수탈당했던 역사를 그 얘기할 때 쓰는 표현들하고 비슷합니다. 네. 수탈당했다. 그다음에 뭐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그 성폭행에 가까운 이제 뭐 그런 표현들을 막 써가면서 네. 미국이 그렇게 당해왔고 4월 2일 날 선포하는 관세는 그걸 되돌리는 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본인이 이제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미국 이제 행정부 인사라기보다는 그 마가라는 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주장하는 네. 트럼프의 전략가 격인 인사들이 4월 2일을 아예 그러면 해방의 날로 해서 공휴일 지정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뜨군요. 네.